네, 필살기 고수외전. 오늘 이 시간도 관심 업종과 탑픽으로 그리고 끝에 히든주까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이 유용한 정보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최진성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섹터일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필살기 고수외전 최진성 전문가는 자동차를 준비하셨습니다. AI가 국내 증시 분위기를 또 이렇게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죠. 실적 분위기가 이제 반도체를 끌었고 보니까 현대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피지컬 AI 이런 상업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차의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주더라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장세는 AI 기대가 아니라 바로 실적으로 지수를 밀어올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인프라 투자가 커지면서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느냐? 반도체 대형주로 먼저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AI는 소프트웨어 테마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맞물려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전력, 그리고 냉각이 동시에 늘어나고 그 중심에는 그 HBM 메모리라든지 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서 실적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파동이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피지컬 AI. 네네. 네. 생각하는 AI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면서 상용화가 가장 빠른 무대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센서라든지 통신 그리고 컴퓨팅이 이미 탑재되어 있고 안전이라는 목적이 명확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동차는 단순 제조업이 이제는 아닙니다. 움직이는 AI 플랫폼 안에서 재평가되고 있는 구조이고요. 자율주행, ADAS, SDV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완성차뿐 아니라 전장통신 센서 열 관리까지 밸류체인으로 확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정리를 하면 AI 인프라, 반도체로 지수를 레벨업했고 이제는 피지컬 AI가 자동차로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업종이 확산 국면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피지컬 AI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봇주 가운데서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현대차 주가가 깡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관련된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금 자동차 섹터를 관심 업종으로 들고 오셨으니까 현대차의 대장주 역할은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로봇은 분명 강한 모멘텀인 건 맞아요. 그보다 큰 그림을 보신다면은 자동차 산업 자체가 SDV와 피지컬 AI로 재정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즉 로봇은 상방 옵션이고 자동차 본업은 기본 체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핵심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가 로봇 로드맵 구체화는 시장이 좋아하는 옵션 가치를 붙입니다. 다만 주가를 더 크게 밀어붙이는 거는 앞으로 수주와 양산 그리고 매출로 밀어붙이는 숫자가 붙는 순간이겠죠. 네. 두 번째는 자동차는 이제 팔고 나면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SDV 전환으로 해서 업데이트 그리고 구독 커넥티드 서비스가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 경기 민감이 아니라 플랫폼에 가까운 평가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피지컬 AI가 확산이 되면 경쟁력의 기준이 엔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센서, 통신, 그리고 컴퓨팅과 제어를 통합하는 능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밸류 체인이 있는 회사가 가장 유리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로봇이 불을 붙였지만 본질은 자동차의 플랫폼화. 그래서 현대차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받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요 이슈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미국의 통상 압박은 좀 이제 감소하면서 수출 분위기는 좀 숨통이 트였는데 문제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가 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업황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괜찮다고 판단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업황은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한 회복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별 차별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 압박 완화는 숨통이지만요. 더 큰 변수는 수요입니다. 수요. 네. 핵심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고금리가 길어지면 자동차는 할부라든지 리스의 이자 비용 때문에 소비 즉 구매가 좀 둔화가 되겠죠.
하지만 경기 둔화가 겹치면 미뤄두었던 소비도 바로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둘째는 수요가 약할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거기에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마진 회복이 좀 더 더디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 판매량보다는 가격 방어력과 그리고 제품 믹스, 즉 하이브리드라든지 SUV, 고부가 제품으로 변화하는 종목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셋째는 업종 전체가 아니라 원가 경쟁력하고 믹스, 그리고 지역 포트폴리오인데요. 실적을 지킬 수 있는 상위 업체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네네. 둔화 국면에서는 오히려 실력 차가 크게 두드러지겠죠. 예, 정리를 하면 업황 회복은 생각보다 천천히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 산업 전환이라든지 그쪽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제 탑픽 2개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자동차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할 탑픽부터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죠. 자, 먼저 확인할 곳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최근 차량용 5G 무선통신 텔레매틱스 개발을 목표로 해서 차세대 차량 통신 기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거든요. 자, 뭐 종합을 해본다면 커넥티드 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런 해당 기술이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대에 어떤 키가 될지 앞으로의 그런 강점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시대에는 5G 텔레매틱스는 한마디로 차의 통신 두뇌입니다. 두뇌. 네네. 네. 현대모비스가 5G 기반 안테나 일체형 텔레매틱스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커넥티드카 경쟁력을 옵션이 아니라 핵심 인프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인데요. 네네. 네,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저지연, 고속 전송이 자율주행의 안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5G는 4G 대비해서 속도를 높이고 지연을 줄여주거든요. 차량이 클라우드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원격 진단이라든지 원격 제어, 그리고 차량 상태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은요, 판단은 차 안에서 하지만 연결이 안정적일수록 업데이트라든지 운영 안정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자율주행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가 폭증을 합니다. 이때 5G 기반 연결은 고정밀 지도 업데이트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같은 필수 기능을 매끈하게 만들어주죠. 네. 5G 텔레매틱스가 자율주행과 SDV와 앞으로 그리고 그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셋째는 V2X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협력 주행 기반이 되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은 나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센서가 주변의 차량이라든지 인프라와 정보를 나눠서 위험을 좀 더 빨리 인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는 높은 처리량과 그리고 낮은 지연 속도 그리고 신뢰성으로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뒷받침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5G 텔레매틱스는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서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모비스 실적을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관세 영향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완성차 쪽의 판매 부진도 하나의 변수가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맞는 해석일까요?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컨센은 평균이 9,354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 한 약 5% 정도 줄고 매출은 15조 5,255억 원으로 5% 정도 늘었지만 마진이 좀 눌린 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첫 번째가 관세 영향이죠. 비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좀 압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완성차 판매 부진인데요. 현대기아가 4분기 글로벌 판매량이 약 각각 4%에서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물량이 둔화되면 모비스는 모듈 부품 구조상 고정비 레버리지가 약해져서 이익률이 약간 눌릴 수밖에 없겠죠. 네네. 다만 고객사가 사후 비용 정산이 분기 중 반영이 되며 일부 만회 그리고 관세 완화에 직접 수혜는 2026년 올해죠. 더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 시선이 지금 자동차 부품사가 아니라 로봇 부품사로 옮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 22%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그 동력이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생산과 상용화 기대입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간접 지분 약 11%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 핵심은 아틀라스의 관절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 공급 역할로 거론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아틀라스 매출이 커지면 모비스 매출로 연결된다는 게 논리가 나옵니다. 즉 아틀라스가 3만 대 정도 양산이 될 때 액추에이터는 매출이 1조 정도가 나옵니다. 과거에 에이다스 확장기에 전장 부품사 멀티플이 15에서 20배 정도 올라간 사례를 참고를 해볼 만하겠죠. 정리하면 단기 실적은 관세라든지 판매 둔화로 소폭 흔들리지만 앞으로 주가의 큰 드라이버는 로봇 부품 매출 가시화가 커버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대모비스를 본다면 자율주행 기술 또 전동화 영역에서 여러 가지 집중적인 기술 투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1티어 부품사에서 이제는 0.5티어 부품사로의 도약을 또 진행하는 과정인데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보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는요. 현대차보다도 오히려 그룹주 계열사들의 주가가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내놓더라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또 주시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대모비스는 이제는 방어형 부품주가 아니라 성장형 핵심 플랫폼주로 바뀌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자율주행 그리고 SDV로 갈수록 가치가 커지는 핵심 부품 플랫폼으로 재평가를 보고 있는데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멀티플 확장 논리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0.5티어의 의미인데요. 1티어가 정해진 부품을 납품하는 단계라면 0.5티어는 완성차 바로 아래에서 시스템 단위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전동화에서는 구동이라든지 전력 변화, 열 관리가 뼈대가 되는 열 관리가 자율주행에서는 센서 제어 컴퓨팅이 그리고 SDV에서는 통신, 전장, 아키텍처가 뼈대가 되는데 이게 전부 모비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즉 차가 전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갈수록 모비스의 단가와 지배력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붙을 가능성인데 바로 전장, 자율주행 쪽은 단기 변동이 있어도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로봇 부품까지 연결이 되면 시장은 모비스를 부품사가 아니라 피지컬 AI의 밸류체인의 핵심 공짜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멀티플이 달라지겠죠. 네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가를 여는 트리거가 있다는 것인데요. 전동화와 에이다스 관련 수주와 매출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그리고 SDV 핵심인 통신, 전장 아키텍처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지 또 하나는 로봇 부품이 기대가 아니라 양산으로 확인되는지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면 모비스의 상승 연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완성차 물량과 관세 비용 변수가 실적 변동성이 남아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SDV, 로봇으로 이어지는 기술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과연 이제 접근이 가능할까? 현대모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뭐 기간은 어느 정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도 또 사뭇 궁금해지고요. 접근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현재 주가는 현대모비스는 신고가 행진이기 때문에 업다운이 좀 심한 상태죠. 네네. 예, 그래서 단기 전략보다는 장기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장기 전략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 로봇 부품제라든지 실적이 찍히는 구간이 가장 리레이팅이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1차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42만 5천 원까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2차 매수가는 40만 원에서 37만 5천 원 사이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55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지만 중기적으로 보실 때는 60만 원과 70만 원 그리고 그 이상 100만 원 이상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네.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한 35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계속해서 현대모비스의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제 자동차 두 번째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이번에 가볼 자동차 쪽은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매출 대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모빌리티 쪽에서 거두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이제 완성차 쪽에 납품을 하는 건데 차량용 엔진, 모듈 부품 이쪽을 이제 주력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위아는 현재 매출 구조가 자동차 납품, 부품 납품이 거의 전부인 회사죠. 여기 안에 뭐 방산도 약간 있긴 하지만 자동차 부품이 전부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현대 기아를 포함한 완성차 생산 판매 사이클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모듈이 주력이고요. 쉽게 말해서 완성차 공장에서 차를 조립할 때 필요한 덩어리 단위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매출의 바닥이 비교적 탄탄합니다. 그룹 밸류체인이 크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명확하고 반대로 업황이 흔들리면 바로 현대위아도 약간 영향을 받겠죠. 완성차 생산 대수라든지 차종 믹스가 꺾이면 매출과 마진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차량용 엔진과 모듈 부품이 압도적이지만 뒤에 나올 신사업이 그 뒤를 이어갈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어서 다음 답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신사업 쪽을 그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가 CES 2026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독 부스를 설정해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뭐 주력 내용이 이제 콘셉트카였다, 눈길을 끈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술력 어떤 의의가 있었다고 보셨는지 전문가님 또 해석이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위아가 보여준 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네네. 아주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동차를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머무는 공간으로 재정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위아가 처음으로 단독 부스를 차리고 가장 중심에 체험형 컨셉트카를 둔 거는 기술을 스펙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모빌리티의 사용 장면을 통째로 보여줬다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콘셉트카가 차라기보다는 방 같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는 명확한데요. 네. 완전 자율주행을 전제로 해서 운전대 그리고 페달 같은 조작 장치가 사라지고 탑승자가 마주 앉는 상태로 실내 구성을 주행이 아니라 거주, 휴식 중심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피지컬 AI 시대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모습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력은 바로 공조인데요. 현대위아가 공개한 분산 비치형 H백은 AI와 센서를 활용을 해서 공간 전체가 아니라 탑승객 개인에 맞춰서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강도 방식을 제어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한 전시용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대위아는 기존 공조 대비 무게를 20%가량 줄였고 그리고 실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넓혔습니다. 즉 자율주행 시대의 공간 경쟁을 기술로 해결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번 CES에서 현대위아는 부품을 잘 만들을 넘어서 피지컬 AI 시대에 자동차의 가치가 실내 경험 그리고 열관리, 개인화로 이동한다는 흐름을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줬고 그래서 현대위아가 보여준 미래 모빌리티는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변화하는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현대위아가 지금 무인 자동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니까 지난해 한 2,500억 원 정도 매출이 이쪽에서 발생을 했는데 28년에는 4천억 원까지 이 분야를 키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뭐 가능한 정도 수준의 어떤 계획이라고 보세요? 제가 봐서는 가능을 좀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 이상까지도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 포인트가 다크 팩토리인데요. 먼저 이제 다크 팩토리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네네. 현대위아가 이번에 던진 목표가 바로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운영 중인 로봇과 자동화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2,500억에서 4천억을 키우겠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현대위아는 말씀하셨듯이 2028년까지 로봇 관련 매출을 4천억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기준이 2,500억인데 먼저 숫자부터 보면은 연평균 12%대 성장이거든요. 네. 제조부터 물류 자동화 시장이 커지고 있고 단품 로봇이 아니라 무인 공정, 즉 다크 팩토리 통합으로 가면서 프로젝트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핵심 로드맵도 비교적 구체적이죠.
현대위아는 입고 트럭부터 출하까지 물류 전 과정을 2028년 목표로 완전 자동화하겠다고 했고 창원 공장을 시범 공장으로 구축해서 검증 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될 만한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재도 물류 로봇이 450대 정도 그룹 공장이 운영 중이고 주차 로봇도 50대 이상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완전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깔린 베이스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4천억 원은 과장된 점프라기보다는 시범 공장 검증 후에 라인업을 출시하고 외부 고객 확대가 맞물리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다크 팩토리입니다. 네네. 네, 다크 팩토리는 어두운 공장이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땅이 큰 나라일수록 다크 팩토리를 많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팩토리를 좀 유념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위아도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뭐 자동차 쪽의 유망함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접근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바로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차 시초가부터 81,500원까지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 2차 매수가는 8만 원에서 7만 원과 눌림 시 6만 5천 원까지만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과 돌파를 보시기 바라며 중장기적으로는 15만 원과 20만 원 그리고 더블 이상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종목도 현대위아도 손절가가 그닥 의미가 없지만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한 6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관련된 최진성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 여기로 친구 검색 후 친구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